어서오세요. 블랙보드의 김쌤입니다. 벌써 10월이 얼마 안 남았죠. 아이들 시험 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제가 시험을 보고 아이들 시험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은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해요. 선행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시험마다 100점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제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100점? 예, 충분히 맞을 수 있고요. 설령 100점이 아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점수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갈 거예요. 그 방법, 제가 했던 것들을, 이번에 했던 것들을 가감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거의 1년 정도 꾸준히 주 2회 수업을 하면 현행을 따라잡고 선행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나갑니다. 물론 학생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다 이제 선행을 하기 시작해요. 1년 동안 주 2회 정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가르치던 아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또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 왔을 때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온 학생이 있고요. 아니면은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서 지금 이제부터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현행만 하는 아이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것만 하기에도 벅찬 거죠. 왜냐하면 빈 구멍 메꿔야죠. 지금 거 학교 거 잘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벅찬 감이 있어서 선행은 꿈도 못 꾸고요. 지금 현행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시험마다 100점을 맞아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학교에서 수시로 있는 수행평가, 쪽지시험 모두 다 완벽함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제가 하는 주 교재, 저는 스마클라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나가죠. 네, 처음에 책을 읽고 개념 설명을 해주고 진도를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학생들한테 핵심 노트를 정리하게 하죠. 알고 있죠? 3가지 노트 중에 첫 번째 핵심 노트, 이거를 스스로 요약해서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적게끔 하죠. 그리고 나서 숨마쿰라우드의 개념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설명 들었고요. 핵심 노트 정리하고 문제를 풉니다. 때로는 이게 양이 많으면 과제로 넘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숨마쿰라우드 문제를 보니까 한 권에 1000문제 정도가 조금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센수학과 비교해도 문제의 양수는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배운 거는 본인 걸로 익혀집니다. 채점을 하죠. 틀린 거는 오답 노트와 답답 노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서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까지 개념서가 끝나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유형서,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센수학을 사용을 했어요. 학생의 어떤 호불호, 그 다음에 난이도 조금 조절할 수 있지만 그냥 가장 많이 쓰니까 보편화된 걸로 센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센수학을 처음부터 푸는데 어때요? 시험 범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잊어버리겠죠. 우리 학생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A단계 앞부분에 센수학의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웬만한 증명 다 합니다. 용어 설명 했던 거지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합니다. 왜요? 한 10%, 20% 정도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중요한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외우게 합니다. 외워야 될 공식들이 있고 뭐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가 있지? 얘기해봐. 4가지, 5가지 이렇게 이 공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반지름은 뭐지?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들에게 그 배운 것을 즉시 외우게 합니다.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은 좀 빨리 외워요. 그리고 암기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한 4가지 있다 그러면 1~2가지밖에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복하면 그래도 학생들이 그 1~2가지 자기가 말한 것들은 기억하고 부족한 것들은 보충을 하게 되겠죠. A단계, B단계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설명을 듣고 문제 풀면 잘 풀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할 때에는 조금 문제를 선별해 주기도 해요. 반드시 증명 문제는 수업 중에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푼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선생님이 보충 설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답 질문을 통해서 그 증명 풀이가 완벽하게 이해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A단계 앞에 나와 있는 그 개념들이 있죠. 다 외우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외워서 책 덮고 종이 하나 꺼낸 다음에 배치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외운 다음에 배치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숙제를 스스로 합니다. 다음 수업 시간이 되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백지 테스트 있죠? 그거를 다시 봅니다. 다시 봤어요. 그래서 종이 하나 꺼내 지난 시간에 제출했던 그 백지 테스트 있지? 거기랑 똑같은 범위를 똑같이 쓸 거야. 똑같이 쓰기도 하고요. 하나 둘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잘못 써요. 뭔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백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책을 보고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것, 틀린 것을 빨간 볼펜으로 찾아서 쓰게 합니다.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진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시험 범위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나선 뭘 하냐면 시험 보기 한 달 전.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 기간이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대비를 들어갑니다. 시험 대비 어떻게 하냐고요? 시험 전 범위에 있는 것을 하루에 한 회씩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주고요. 단원 마무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간고사 대비 문제, 서술형 문제, 난이도를 중간부터 상, 최상 이렇게 높여서 다른 학교 시험지도 보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매일매일 25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요게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문제를 푸는 것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왜? 시험 볼 때 쫄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뭘 시키냐면 학생들의 학교의 교과서와 프린트를 서술형으로 모두 풀게 시켰어요. 노트에 문제 다 풀어와. 그리고 A4 용지를 반 접어서 해도 좋고 아니면 노트에다가 적어도 좋고 단 조건이 뭐예요? 100% 서술형으로. 그래서 교과서 뒤에 보면 답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두 개 없는 것도 있는데 웬만하면 답이 있거든요. 빠른 답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의 풀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자세한, 답지보다 더 자세한 자기만의 서술형 답안을 꼭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는 3번 정도 풀게 하고요. 학교 교과서 프린트를 풀지 못하는 경우,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것들을 질문하면 풀이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틈틈이 또 뭘 시켰냐 하면 저만의 장점, 저만의 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부르타 시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문제, 어려운데 중요한 문제, 쉬운데 중요한 문제는 뭐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어려운데 중요한 문제. 이게 지금도 나오지만 중3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에도 나오고 수능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 하는 문제는 아이들한테 하부르타를 시킵니다.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 문제를 그 학생이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기도 하고요. A라는 학생은 이 방법으로 풀었어? 그러면 B라는 학생한테 너는 어떤 방법으로 풀었니? 네가 푼 방법이 같니?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고요.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B라는 학생이 저는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그럼 네가 한번 그 다른 방법으로 풀이해 볼래?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방법들을 풀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지요. 어떨까요? 잘 봅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현행밖에 안 하는데 100점을 맞아서 뭐 고등학교 거 푸는 누구보다요. 내가 시험을 더 잘 봤어요. 아유 그거 별거 아니던데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죠.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제가 보상도 해줘요. 수고했다. 너 맘스터치 가서 햄버거 치킨 마음대로 먹어. 막 이렇게 쏘기도 하고요. 치킨을 막 선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요즘 카톡으로 다 보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기쁘죠. 그리고 반드시 다음 수업 시간에 시험지 복습을 합니다. 시험지 복습한 거를 한번 보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가?
틀린 게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내가 풀어봐요. 풀었어. 풀려. 그러면 시험 때에 아는 걸 틀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후회가 밀려오죠. 아,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하면서. 그런데 틀린 이유를 분석을 하게 하고요. 맞은 것도 분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번 문제는 몇 단원, 소개념 어떤 문제야? 어떤 공식을 쓰는 거야? 2번 뭐 2단원의 평행사변형의 개념을 아는가 물어보는 거야. 3번 보조선을 그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야. 이렇게 해서 길진 않고요. 한 줄, 두 줄 정도 안에 단원의 제목과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를 꼭 적게끔 합니다. 요 시험지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단원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단원의 내용과 2단원의 내용이 같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시험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요 복습을 하면서 굉장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시험지 복습 꼭 시키세요. 자,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성적이 좋았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 방법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해보시고 요렇게 해주는 선생님 고르시고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내 아이를 관리한다 하시는 분은 요 순서대로 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선행이 안 되어 있는데 현행만 하는 아이들 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급급히 쫓아가는 아이들은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다가가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100점을 맞은 그 아이들은 시험 시간에 어떻게 시험을 보지? 시험지 궁금하죠? 네. 100점 맞은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짜자자자자작 다 풀어가지고 다 맞아서 100점 이렇게 나올 텐데 걔네들은 시험을 어떻게 보나? 남의 시험지 볼 기회 많지 않잖아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학생은 시험을 일단 다 맞았습니다. 100점 맞는 학생들은 대체 시험을 어떻게 풀지? 자, 1번부터 문제 딱 보니까는 네, 일단 개념에서 이렇게 개념을 썼어요. 제가 몇 줄 치는 거는 그냥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외운 것을 가지고 시험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개념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문제 푼 거를 보면은 눈대중으로 대충 지저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풀이를 써가면서 풉니다. 계속 올바른 풀이를 하고 있고요. 위의 식이 아래 식으로 이렇게 변한다. 요것까지 정확하게 쓰고 있죠. 그렇죠? 자, 밑에 문제를 동일하게 보면 얘는 밑각이 같으니 이등변 삼각형이다.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해서 얘가 얘랑 밑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공식입니다. 공식이라고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고요. 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계산해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 외심과 내심이 일치하는 삼각형 어쩌고저쩌고 나오다 보니까 이 말은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야.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가 이해한 것을 쓰면서 그렇죠? 이런 삼각형은 정삼각형 세변의 길이가 같다. 특징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문제를 푸는데 뭐 얘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이것을 쓰기 귀찮지만 이등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다 씁니다. 그래서 각도 표시 다 하고 얘가 왜 36도가 나오고 그러므로 수학기호 쓰죠. 이거인 이등변이다. 그런데 이것이 같기 때문에 얘가 이렇다. 얘는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들을 써가면서 시험 시간에 언제 이렇게 해? 외웠기 때문에 빨리빨리 튀어나와서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닮음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응변이 어떻게 몇 대 몇이 되기 때문에 설명 다 썼죠.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서술형으로 잘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10번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 풀이를 다 쓰고 그 풀이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가고 있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아주 훌륭하죠.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인 것을 해서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줄줄줄줄줄줄 썼고요. 그리고 요것에 근거해서 요 내용에 근거해서 기억은 안 돼. 니은은 되네.
얘도 된다. 그러면 얘가 틀렸고 얘가 맞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인 4번 이런 식으로 4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모든 것을 이렇게 개념을 써가면서 한글로 쓰기 정말 귀찮겠죠. 그런데 써가면서 문제에 적용을 하고 풀어냅니다. ABC는 직각삼각형. 애들은 어때요? 직각이네, 직각삼각형 맞아. 그러면 끄적끄적하고 답을 쓰기 마련인데 이 학생은 모두 다 썼다라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어떻게 보면 저 앞에 쓴 거를 갖다 다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학생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성질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맞는 것, 틀린 것을 찾아내서 얘 틀렸어. 얘는 맞았어. 얘는 틀렸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 보고 아는 거예요. 오히려 쓰는 거는 귀찮은 것 같지만 한번 쓴 걸 가지고 보면서 정확하게 빠르게 의심 없이 시원하게 문제를 풀면서 답을 체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학생 이렇게 공부하면 100점 맞을만 하죠? 어떤가요, 이 학생? 부럽죠. 요렇게까지 하면 시험 잘 봅니다.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은 정말로 기본 개념, 공식, 이 용어 이거를 전부 다 머릿속에 탑재를 해서 내가 시험 볼 때 얘가 거의 뭐 0.1초 만에 탁탁탁탁 튀어나와서 막 개념을 쓰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시험 문제의 정확한 답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이거를 보면 이 학생은 모든 것을 정말 외웠구나. 그러니까 제가 백지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기본적인 개념 용어 알아 그러면서 쓰라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외웠느냐.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넣느냐. 말을 할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요거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가 이거를 백지 테스트를 봤어도 또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작 내가 필요한 그 테스트를 볼 때에 끄집어내려면 수없이 반복하고 확실하게 넣어놓고 얘기하고 써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백지 테스트를 제가 2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만 한다면 이걸 언제 다 외워 그러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언제 다 외우고 아니라 이미 넣고 머릿속에 있어요. 언제 다 외웠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볼 때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봅니다. 그쵸? 우리 자녀들이 요거를 조금 흉내내서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고 껑충껑충 성적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가르친 학생 가장 많이 틀린 학생이 3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개, 나머지는 다 100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선행 하면 좋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선행은 글쎄요.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쵸. 완벽하게 탄탄하게 선행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고등학교 갈 때에 어떤 좀 특수한 학교라든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서 중학교 성적을 어느 정도 보는지 조금 참고를 해서 지금 내신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수업 모집하는 영상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수업 모집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